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 1천만 명 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진 만큼 직장 내 문화도 그만큼 성숙해졌을까요? 애석하게도 아니다라는 대답을 드려야겠네요. 1999년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한 이래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희롱 피해자는 존엄성 훼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고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과 직장에서 징계 등의 불이익의 조치를 당해서 경력상 큰 오점을 남기는 직장 내 성희롱.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특성상 기준이 모호해서 다른 종류의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을 보면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행위가 아니라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피되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정미. 신입사원 환영 회식 자리에 참석한 정미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새벽까지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이자까지 먹고서 뭐 또 고기야. 차장님. 이번 3차는 제가 물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물 좋은데? 궁금한데. 가보시면 압니다. 자. 저 권 대리님,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응? 아니, 새벽 2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이 신입사원 정미 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자리인 거 알아 몰라? 하늘 같은 선배 둘이 아직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벌써 집에 가는 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직원들도 다 갔고요. 저도 이만. 회사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그러지 말고 좋은 데 가서 한 잔 더 먹고 가자고. 자. 그래, 자기 오빠 좀 우리가 무슨 재미야. 어디야 근데? 저기 보이네. 저기. 오, 저기 좋아. 자 가서 한 잔 더 하는 거야. 자 들어와. 여기야 여기. 어색한 척.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고급 술집. 이정민은 김 차장과 권대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들어갔는데. 여기 어때? 좋지? 좀 있으면 재밌는 쇼도 할 거야. 네? 쇼요? 반나 차림 여성의 춤에 정민은 불쾌했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 정민 씨, 어때? 재밌지? 네? 에이, 왜 이래? 몸에 죽인다. 역시 여자들은 몸에 굴절 현상이 심해야 보기 좋아. 대리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미 씨, 중간 가는데 자꾸 잡음 들리게 할래? 아이씨, 좋다. 그리고 다음 날. 다음 회식 땐 말이야. 우리가 좀 더 화끈한 곳으로 가보자고. 좋죠. 말씀하신 기획안입니다. 거기 놓고 가. 네.
저기 정미 씨. 다음 회식은 강남에 있는 벌떼룸이니까 기대하라고. 전 기분 나빠서 그런 곳에 다시는 가지 않겠어요. 뭐야? 그건 분명히 성희롱이라고요. 성희롱?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제 쇼 보면서 저랑 비교하면서 히덕거린 거 다 알아요. 비교? 참. 아니 뭐 비교할 게 있어야 비교를 하지. 그러게요. 우리가 정미 씨를 만지기를 했어. 정미 씨를 상대로 야한 농담을 했어. 무슨 근거로 성희롱을 했다는 거야?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것도 직장 내의 성희롱이라는 거 모르세요? 아니 우리가 정미 씨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성희롱이야? 제가 눈치도 없는 줄 아세요? 이건 성희롱이에요. 말도 안 돼. 육체적 접촉이나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유흥적인 술자리 자체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일까 아닐까? 이 남자가 몸을 더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야한 쇼를 하는 그런 곳에 데려간 것뿐인데 이걸 성희롱이라고 아니죠 이건. 성희롱이죠. 스킨십이 없었어도 여자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건 성희롱 아닌가요? 야한 동영상을 보고 같이 자작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본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여성들을 직장에 꽂히니 분위기 메이커니 하면서 남자 직원들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 성희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성적 혼동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가해자로서 성적 수치심을 자기가 유발하고자 하거나 끼칠 생각은 아니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적절한 장소에서 회식을 하거나 또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회식이라든지 야유회 이런 직장에서의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각종 활동이 그 직장 내의 문화를 음란하게 조장하거나 퇴폐적으로 끌고 가거나 또한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보거나 자신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퇴폐적인 회식 자리를 강요하는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시각적 성희롱으로 간주. 오늘이 그날이야? 쭉쭉빵빵, 절벽. 우리가 쉽게 동료에게 던지는 말인데요. 이런 말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직장 내 성희롱에서 언어적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 말. 어떤 경우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보시죠. 중소기업 비서직으로 근무하다 모 사무소 사무직으로 전직하게 된 황경희. 그녀의 안색은 첫날부터 좋지 않았다. 네,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우와, 몸매 죽이는데? 야, 이제 회식 자리가 아주 그냥 끝내주겠어. 나랑 어때? 어? 아니야, 아닐 거야. 침착하자. 전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황경희. 그녀의 두려움은 새 직장에서도 이어졌다. 황경희 씨? 네. 반가워요. 나주임이에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잠시만요. 오늘부터 관리팀에서 함께 일하게 된 황경희 씨입니다. 빨리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일만 잘하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열심히 해줘요. 네, 고맙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다. 빈자리인가? 네, 앉으세요. 그거 알아? 아무리 봐도 정말 미인이야. 내 첫사랑하고도 닮았고 말이야. 뭘요? 그나저나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직 없어요. 사귀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문어다리 정도는 걸쳐봤을 것 같은데. 진짜 안 사귀어봤는가 본데요? 아, 그럼 뽀뽀도 안 해봤겠네? 내가 나중에 찐하게 가르쳐줄까? 네? 전 식사를 다 해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딱딱해? 이 회사에 나만한 남자도 없는데 말이야. 안 그래? 그날부터 나주임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는데 역시 엘리베이터는 좀 붐벼야 제맛이야. 그치? 혹시 엘리베이터에 나랑 둘이 갇히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희 씨, 네.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자재 분석 다 됐습니까? 조금만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좀 빨리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지? 내가 위로해줄게. 이따 한 잔 어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는구나? 나주임의 지배함은 그렇게 계속됐고 피해자 황경희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조차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좀 참아. 이번에 또 회사 나가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 좀 조심해야겠더라. 소문이 이상하게 나. 어떤 소문이요? 자기랑 나주임이랑 사귄다는 소문. 말도 안 돼요. 저 정말 이제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울렁거려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어젯밤 내 꿈에 누가 나왔는지 알아? 경희 씨야. 우리가 단 둘이 여행을 갔지 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슴 곡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싹 만지는데 오늘은 못 봐서 아쉽네. 주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제가 뭘 어쨌다고 절 이렇게 못살게 하시는 거예요? 경희 씨, 매일 문자는 왜 보내시고 저에 대한 소문은 왜 퍼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단지 경희 씨가 좋아서 농담 좀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저 이대로 안 참아요. 이젠 정말 신고하겠어요. 신고할 테면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좋아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성적 농담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일까 아닐까? 사람 사는 곳에 농담 빼놓을 수 없죠. 뭐 가벼운 농담은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뭐 이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어디 상막해서
뺏어 다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일 흔히 있는 일들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겪는 일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일들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스스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말로 하는 폭행이 더 심각하죠. 그럴 때는 정말 내 자신이 그런 이상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들게 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더 히스테릭해지는 것 같아요. 직장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심한 성적 농담을 하는 것, 이런 것 또한 직장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말로 몇 마디 주고받은 것인데 무슨 성희롱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또는 성적인 대상과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이런 건 모두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 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호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모두 언어적 성희롱으로 간주. 직장 내 성희롱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친밀감과 장난으로 포장되어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낀다면 과연 친밀감의 표시일까요? 저 방에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어쩌면 좋지? 이번에도 수작 부리면 정말 사표 쓴다 써. 권선혜, 너 정신 차려라. 알았지? 선혜씨, 어서 와요. 사인 좀 받으려고요. 아. 왜 이러세요? 잘했네. 이야. 아니, 근데 뭘 그렇게 놀래? 딸같이 예뻐서 그러는데. 가서 일 봐요. 그렇다. 선혜가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사장은 딸 같다는 이유로 과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수건도 안 되고 말이야. 아니, 왜? 또 프린트기가 고장이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장님이 일하세요. 아니야, 이런 걸 여자가 어떻게 해? 남자가 해야지. 너 봐봐, 저 밑에 필터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낄 경우가 있거든. 자, 밑에 봐봐. 왜 이러세요? 아니, 이 선혜 씨도 내가 어떻게 고치는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가까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런다. 근데 그 옆구리에 살이 좀 붙었네. 이 몸매는 말이야, 이 젊었을 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어때? 그 나랑 이 수영이나 같이 다닐까? 응? 사장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이러지 좀 마세요. 아니, 불쌍해서 오냐 봐줬더니 뭐? 이러지 좀 마세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아까 시킨 심부름이나 갔다 와! 불쌍해서 봐줬더니. 엄마, 나 어떡해? 매일 계속되는 스킨십 때문에 사표를 내고 싶었지만 아픈 엄마의 치료비 때문에 직장을 바로 그만둘 수 없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사장의 스킨십은 갈수록 심해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이게 뭐야?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아니, 뭘 못 참겠다는 거야? 사장님이 제 몸에 손대는 게 불쾌해서 못 다니겠어요. 성희롱으로 고소하겠어요. 뭐? 증거 있어? 증거요? 혼자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딸처럼 동생처럼 가여워서 예뻐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딸 같고 동생 같다고요? 딸하고 동생한테도 그렇게 징그럽게 하시나 보죠? 뭐야? 딸 같다는 혹은 동생 같다며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일까 아닐까? 스킨십은 어떤 식으로든지 싫어요. 그런데 그런 걸 남자들은 왜 모르는지,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를 두른다던가 팔을 잡는다던가 그건 분명한 성희롱이죠. 화면에서처럼 하면은 그건 정말로 나쁜 놈이죠. 그러나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 친밀감을 표시한다든지 그럴 때, 그리고 술자리에서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정말 여직원들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니까요. 만약 실수로 어깨 동무라도 하는 날에는 범죄자라도 된 느낌이라니까요. 뭐 말이 필요 있나요? 만졌는데? 일단 업무에 불필요한 신체적 접수 사항이 있었다면 그건 성희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 성희롱이 맞습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친밀감을 이유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친하다는 것을 빌미로 육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성희롱이지요. 또한 어떤 종류이건 간에 상대방이 성적인 혐오감을 느꼈거나 또는 불쾌감을 느끼도록 신체적인 접촉을 했고 그를 통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육체적 성희롱으로 간주.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보면 신체적 성희롱이 62.26%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이 3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상사, 사장, 동료 순이었는데요. 직장의 직위를 이용한 육체적 성희롱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을 통해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직장 내 성희롱에 발생되는 원인을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상대 성을 동등한 동료로 생각하기보다 성적인 유희 상대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사규의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미연에 예방한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을 해서 성희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업무 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한다. 만일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처를 한다. 성희롱 피해를 받으면 일시, 장소,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놓는다.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행위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거나 사내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를 이용한다. 위의 조치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알아야 할 행동 요령이 있다. 업무에 불필요한 음담 패설을 자제하고 직장 동료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즉각 중단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성희롱을 한 상대방에게 즉시 사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바로 이행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우선 사내 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관서 등 국가기관에 진정 고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나 피해 주장을 제기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칼에 베이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얻은 상처 자리는 새살이 돋으면서 지워집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떨까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었던 동료 혹은 상사에게 받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